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어제 그제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던, 사실 어젯밤까지 반박에 재반박이 계속 이어져 왔던 이른바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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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어제 뭐 엄청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예. 네,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난달에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공군부대 병사 한 명이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고 이 치킨 업체에 대해서 소위 별점 테러를 했습니다. 공군 병사가 별점 테러를 했던 이유는 배달 기사가 군부대라고 배달료를 1,000원 더 내라고 했기 때문인데, 네. 이 병사가 화가 나서 별 하나도 아깝다라는 평점을 남기면서 몇 달 전에 군부대에서 단체 주문을 했을 때도 가슴살만 몇십 인분, 퍽퍽한 가슴살만 몇십 인분 줘서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 받았는데, 군부대라고 홀대하고 이런 업체 절대 비추천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치킨 업체 사장님에 대한 비판 글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치킨집 사장님이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배달 요건은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다. 또 몇 달 전에 건도 할 말 나도 많다. 자신들의 실수도 있었지만, 우리 실수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협박하듯이 전화해서 환불해드렸다. 그렇지만 4시간 반 동안 닭 60마리를 튀긴 게 너무 억울해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이랬다. 125만 원치 닭을 드리고 한 푼도 못 받은 제가 바보냐, 아니면 배달료 1,000원을 낸 공군부대가 바보냐, 이렇게 글을 남긴 거죠. 이게 사실 작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작년 일이 다시 소환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자신을 요리사라고 소개했던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과 SNS에 퍼져나갔어요. 네. 그전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게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급기야는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는 공군부대를 처벌해달라라는 네. 청와대 청원까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환불 금액이 125만 원이었다. 네. 치킨집에서 1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럼 진실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저께 자신을 공군부대 관계자라고 소개했던 누리꾼이 쓴 2개의 글 때문이에요. 이 글을 보면 치킨업체 사장님이 씹지도 못할 정도로 딱딱한 치킨을 줬다. 일부 병사들은 이걸 먹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등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치킨이었다. 그래서 본사에 직접 항의해서 환불받았다, 이렇게 네. 썼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제 또 나서서 이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젯밤 늦게 공군 역시도 공식 SNS에 부대 관계자라고 밝혔던 익명의 게시글들은 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확인되지 않은 2개의 게시글 때문에 치킨 업체 사장님은 인터넷에서 SNS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거든요. 참 이거는 판단하기가 뭐한 게,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일부의 주장처럼 전부 다 닭가슴살이었고 네. 막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도 정당한 돈을 내고 지금 시켜 먹는데 정당하게 어떤 질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권리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안 지켰던 그것도 네. 문제고. 근데 또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소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125만 원을 환불을 받았더라고 한다면 그것이 갑질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양측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젯밤에 이제 공군이 올린 SNS 글을 보면 해당 부대장과 업주분들이 어제 저녁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은 이게 다냐? 원만하게 잘 해결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달라, 이런 댓글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네. 분명히 잘못은 가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업주는 가게 문을 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군 장병들은 쏟아지는 악플을 보면서 시달리고 있어요. 양쪽이 전부 다 피해자일 수도 있다. 양쪽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누리꾼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올린 목적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지 누구를 마녀 사냥하자고 올린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마녀 사냥만은 멈춰주세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한 소식 더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대낮 인도에 흰색 차량이 올라와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이 가로등이 인도에 서 있던 6살 이모 군을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네, 이거 어제 판결 나오지 않았나요? 네,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네. 어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 단독 공경성 판사는 음주운전을 했던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아이를 숨지게 했던 김모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어.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를 목격 사고 현장을 목격한 9살 형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 고통 등은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도 네. 검찰 구형보다 2년 더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검판사가 징역 8년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의 엄마를 비롯한 유족들은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죄 없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낮다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검찰 구형보다 낮았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형을 그러면 이렇게 그 형량을 이렇게 좀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부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김모 씨가 반성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예. 피고인 김모 씨가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성문 외에 여러 사정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는 사람 다 보험에 가입하죠. 네.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양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형 기준은 우리 대법원은 그 작년 4월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서 징역 4년에서 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본다면 어제 판결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허용하는 최대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재질이 불량한 경우는 최고 1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김모 씨의 음주운전 전과는 있고, 근데 이 대낮에 술에 취해서 인도를 침범해서 가로등을 쓰러뜨리고 그 가로등에 6살 아이가 머리를 맞아 숨진 네. 게 재질이 불량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그거죠. 판단은 애청자에게 맡긴다 이거죠. 네. 자, 이 이렇게. 문제는 근데 항상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윤창호 법은 무기징역까지 최대치를 늘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대법원은 8년을 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